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일본이 호위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일본에서 취역할 예정인 30FFM 호위함과 같은 급의 내척이 대상이며 총 사업 규모는 3천억엔입니다. 성사되면 일본의 방위장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호위함을 총 8척 조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호위함 수출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호위함 후보로는 3,900톤형 호위함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 계약액은 3천억엔 규모에 달한다고 보도했으나 인도네시아 측은 조달할 8척의 호위함 중 4척은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건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30FFM은 무인기 등을 이용해 기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 조달에 이탈리아가 영업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험 많은 이탈리아와 달리 일본은 해외의 기술 이전을 취급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등의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을 오가는 중국 선박에 대한 경계 강화 차원에서 최근 해군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선 호위함 수출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도 활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방위물자 수출을 위한 방위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달 2일에는 양국 방위 담당 장관이 온라인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방문했던 베트남과도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난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제시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방위물자 수출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 위반국에 대한 수출 금지, 평화공헌 및 일본 안보 기여에 한해 수출 상대국의 사용 목적 및 제3국 이전과 관련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해석을 느슨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군함 수출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요미우리 신문이 거론한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는 함정의 해외 수출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 이전이나 수출국 기업을 다루는 방법도 능숙합니다. 이탈리아가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기종은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범용 프리기타 및 FREMM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군함은 프랑스 해군과 이탈리아 해군, 미 해군과 모로코 해군, 이집트 해군에서 채용되어 있어 운용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용 실적이 없는 3,900톤형 호위함에서는 불리할지도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보유한 수상함정은 프리기탐 8척과 코르벳함 10척, 소형 대잠함정 14척, 미사일정 16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도 경비정과 소해함, 상륙함과 병원선 등의 지원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함정이 노후해 교체 수요가 많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해군은 네덜란드가 설계한 마르타디나타그 프리깃을 국내에서 건조 중이며 최종적으로 6척을 조달할 예정이지만 지난 2월 파리를 방문한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프랑스제 고인드급 코르벳 조달에 관심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국영조선업체인 나발그룹의 고인드급은 순시정인 1000과 코르벳인 2500 및 프리깃인 3100의 세 종류가 라인업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고인드 2500은 기준 배수량 2700톤과 속력 28노트에 주포로는 76mm포 또는 57mm포를 선택 가능하고 프랑스제인 VLS를 816셀과 대한미사일 액조세 발사기를 4발에서 8발까지 장착할 수 있고 사면 어뢰 발사 장치와 헬리콥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보이는 고인도 2500의 스펙은 3,900톤급 호위함을 소형화해 무장이나 속도를 축소한 것에 가깝지만 굳이 인도네시아용으로 FFM을 재설계하면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FFM을 그대로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군함이 코스트 면에서 고인드 2500과 승부가 되는 것일까요? 고인드급 2500의 도입 비용은 UAE 수출 계약을 참고하면 척당 3억 7,500만 유로인 반면 일본의 FFM 건조 비용은 척당 약 470억엔입니다. 이것만 봐도 승부가 뻔히 보이지만 일본 FFM의 건조비에는 VLS가 포함되지 않았고 수출에 필요한 관련 비용과 탄약류 조달 비용도 포함되지 않아
보인드급 2500보다 비쌀 게 분명합니다. 물론 FFM이 보인드급 2500보다 대형함에서 여유로운 설계라고 판단되면 일본의 호위함 수출도 뿐만은 아니지만 몇 가지 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FFM에 탑재되어 있는 미국의 MK45 5인치 함포와 MK41VLS, 그리고 실엠과 영국의 가스터빈 엔진인 MT30, 독일제 디젤 엔진의 수출 허가가 날 수 있느냐는 점과 프랑스 탈레스제 전투 관리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 그리고 전술 데이터 링크를 도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해군에 맞추어 FFM의 시스템을 현지화할 수 있는지, 더욱이 만일 선체는 일본에서 건조한다고 쳐도 인도네시아 군함이 무장이나 시스템을 탈레스제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수출 경험이 없는 일본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군함 수출이라는 것은 수출국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기술 이전 조건은 일본에 처음 다루어 본 것이어서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해외에 무기 기술 이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는 일본이 잠수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자세가 막판에 프랑스의 사업을 뺏긴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큰 메리트가 없는 일본에게 군함 건조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일본제 군함 조다르사를 밝힌 것은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국방장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프라보어는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이며 또한 최근에는 그동안 방문 금지되었던 미국에도 방문하여 그 입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정적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실적인 한국과의 전투기 사업과 잠수함 건조 사업을 깨뜨리려 하고 있으며 그 맥락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프라보어 국방장관을 얼마나 잘 맞춰줄지는 모르지만 앞서 설명했듯 이탈리아나 프랑스제 군함보다 비싸고 또한 군함 건조를 위해서는 엔진과 함포 등 핵심 구성품을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본 군함을 선택한 인도네시아는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본보다는 차라리 인도네시아와 각종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우리나라가 군함 수출을 진행하면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한국과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탐탐치 않게 여기는 인도네시아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버티고 있어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군함 수출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사들도 인도네시아의 군함 발주 소식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군함 건조 사업에 반드시 뛰어들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뛰어들어도 세계 군수 시장에서 커져가는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어 군함의 엔진과 함포 등 핵심 구성품을 다른 나라가 허가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프라보어 국방장관과 군함의 핵심 구성품 수출 허가라는 큰 장벽이 있지만 두 개의 장벽만 넘으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의 호위함 건조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의 호위함 건조 사업에 뛰어들 경우 어떤 조건을 내걸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